삶의질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최애템들이랑 요즘 자주 쓰는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림프 마사지를 해볼 건데 가슴 마사지를 할 때는 오늘은 삶의질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문의해주셔서 그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한 달 반 전에 찍은 영상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찍고 있는 최애템들이랑 정확하게 기억나는 아이템들이랑 같이 겟레디 형식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클라렌 알리샤 브라운 토릭 브라운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기초는 슈레피 레오제이 겟리프 트윈 패드팩. 제가 정말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최애템이죠. 이걸 이렇게 묻혀주고 한 5분 정도 기다릴 거예요. 제 한 4, 5년 전에 겟레디를 보시면은 엠보싱 면이 있는 패드로 먼저 닦아내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거를 엄청 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민감성 피부를 잘 만든대요. 피부 장벽을 잘 무너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5, 6년을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써왔는데 한 번에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녁에라도 손에 토너를 묻혀서 좀 여러 번 스킨을 해줘서 속보습을 해주는 그 위주로 해주고 있고요. 아침에 급할 때는 쫀쫀하고 자극 없는 진정성 팩들 이런 걸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쓰는 이 최애 진정 팩들은 이 슈레피 팩이랑 어성초 팩 있죠? 어성초 팩 중에 아비붓게 진짜 좋아요. 껌딱지 팩이 있고 pH 팩이 있는데 저는 pH 팩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 시트 팩들은 이거 두 가지를 제일 최애로 이용을 하고요. 반신욕 할 때는 바르는 걸 써보자 해서 바르고 씻어내는 팩들, 워시오프 팩들을 많이 쓰고 있고 클렌징 할 때도 닦아내는 거 너무 편한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뽀득뽀득 닦이는 거 대신에 엄청 촉촉한 시트 있죠. 클렌징 팩, 클렌징 패드 이런 거를 좀 바꿨고 뽀득뽀득한 그런 거는 별로 안 민감한 저희 가족들한테 넘기거나 아니면은 팔꿈치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빼서 다시 뒤집어서 목에다가 붙여주세요. 근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떼서 중지손가락에 끼우고 이게 엠보싱이 있는 면도 아니고 되게 쫀쫀한 시트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용도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로우퀘스트의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앰플. 이것도 진정용 앰플이에요. 제가 민감성이어서 다 진정용, 안티에이징 그런 기능성 제품들만 쓰는데 이것도 베이직하고 진정용인 제품이라서 지금 계절에 쓰기 좋은 목에도 한번 발라줄게요. 제가 안티에이징을 선호하게 되면서 목에도 꼭 스킨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지난 세월 동안 목에 그렇게 소홀했는지 역시 사람은 다 지나봐야 후회하는 것 같아. 그쵸? 목에도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주고 그다음은 라비오트 에스테아렉스 콜라겐 크림입니다. 이거 제품 소개시켜주면서 화장품에서 또 최애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크림이고 이거는 뚜껑 부분에 미세전류 기기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보통 샤워할 때 한다면 아침에 외출 전에 하는 크림 제형이 진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몽글몽글 해가지고 진짜 그냥 콜라겐 크림 같아요. 보통은 앰플에서 바르고 끝내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 그리고 팔자주름 목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흉쇄요돌근 이쪽 부분에 마사지기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갑상선 때문에 피할 거예요. 이렇게 관자놀이. 제가 이쪽도 림프 마사지를 해볼 건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도 이거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겟레디에서라도 짧게 담아야겠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영상에서 링크 첨부했던 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림프를. 림프를 두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미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립감도 좋고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서 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 더 슬림해지겠다고 한 번에 욕심내가지고 엄청난 세기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손상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압으로 살살살살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흉쇄요돌근 부분. 이게 풀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쇄골.
이 뼈 두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다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윗부분을 이거 하나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겨드랑이는 이렇게 해서 펼뚝에서 이렇게 준살을 이렇게 겨드랑이로 갖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가슴 마사지를 할 때는 손으로, 왜냐면 가슴은 굉장히 예민한 부위고 쿠파인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슴도 손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서해부는 Y존 있죠, Y존. 거기를 이렇게 내려가는, 무릎은 이렇게 올라오는 방향. 무릎 뒤에가 있는데 무릎 뒤에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향. 무릎 뒤에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방향. Y자가 있으면 이렇게 쓸어 내리는 방향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바를 건데 선크림은 닥터 디퍼런트의 더블 디펜스 선블록 이걸 바를 거예요. 제가 유나님의 선크림 추천 영상을 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서 써본 제품이거든요. 메이크업 쓰기 전에 하는 거랑 요즘에 그냥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니까 선크림은 바르고 붉은기 있는데 컨실러 가볍게 발라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기 제일 좋고 그다음에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베이스로 쓴다 하는 거는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요즘에 이 두 개의 선크림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더 자주 쓰는 건 이 닥터 디퍼런트 거다.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원래는 밖에 나갈 때 목도 발라주는데 목 바른 다음에 클렌징하는 게 되게 일이거든요. 목은 오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땀 닦는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때처럼 밀려 나오는 게 좀 적더라고요. 이 위에 어쨌든 베이스를 발라줘야 되니까 좀 더 밀착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요즘에는 촬영 아니면 무조건 쿠션 파데 쓰거든요. 그냥 통에 들어있는 파데는 거의 안 써요. 귀찮아서. 그래서 요즘 제일 자주 쓰는 쿠션 파데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이 에뛰드 더블 라스팅 파데 글로우 버전을 들고 왔고 네온문이랑 콜라보한 롬앤 거 제로 쿠션의 내추럴 21호. 제가 원래 핑크 베이스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해요. 홍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되게 화사하게 밝혀주는 제품이고 너무 과하지 않은 핑크 베이스 제품이어서 제가 C17호, C19호까지 정말 잘 쓰고 C21호까지도 정말 잘 쓰는 제품이어서 이거를 또 다른 뭐 겟레디인가 다른 메이크업 제품 그 영상에서도 몇 번 썼을 거예요. 그냥 통으로 된 원통용 파운데이션도 한번 인스타에서도 추천을 했을 거고 아무튼 제가 요즘 요즘이 아니지 여름? 봄? 이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파데입니다. 그리고 이 내장 퍼프가 굉장히 가벼운데 찰진 밀착력이 정말 괜찮아요. 촥촥 밀착되는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된 거 보이시죠? 어쩌다 보니 반만 발랐고 어쩌다 보니 이쪽은 이 네온문 쿠션을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장 퍼프를 한번 빨아가지고 하나 남아있던 새 내장 퍼프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있던 내장 퍼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커버력이 엄청나요. 제가 한 번도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나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없는데 스트레스성 알레르기가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피부도 굉장히 홍조가 심해지고 그때 이 제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에뛰드에 비해서는 좀 더 살짝 더 두껍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좀 더 노란기가 돌겠죠. 기초를 좀 잘해줘야 돼요. 엄청 건조할 때 하면은 코 옆이나 이럴 때 잘 들뜰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베이스 제품이든 다 그렇겠지만 매트한 제품은 더 기초를 유의해서 잘 탄탄히 해줘야 된다는 이렇게 여기까지 커버를 했고 쿠션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이 롬앤은 커버할 게 많으신 분들, 홍조가 많은 피부한테 추천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매트 쿠션이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 매트한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많이 뜬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걱정 없고 커버가 잘 되는 쿠션이 좋겠어 하면은 이 쿠션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딱 봐도 광의 차이가 보이시죠?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스킨케어를 되게 쫀쫀하게 했어요. 근데 이쪽은 좀 더 여기에 비해서 홍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요. 미세한 차이지만 다크서클이 좀 커버된 걸로 한번 커버력에 비교가 되시나요?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본인이 선호하는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저도 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해서 바르는 쿠션이에요. 그 다음에는 섀도우를 해볼 건데 일리바이레드의 무드 치트 킷 1호 피치 에너지를 써볼 거예요. 일단 이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만큼 제 피부톤에 잘 어울리고 이 색조합만큼 좀 데일리로 쓰기 좋은 섀도우 팔레트를 몇 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거 펄 섀도우가 진짜 예쁘거든요. 눈 밑에 바르는 펄 섀도우가. 그래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남은 섀도우를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브라운 섀도우를 묻혀서 눈끝에 살짝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섀도우 브러쉬로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섀도우로 코에다가 음영을 줄 거예요. 코 중앙에다가. 그리고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부터 먼저 해볼 건데 이거는 카이의 18R 뷰러입니다. 제가 코코초님의 뷰러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 뷰러하는 방법을 바꿨는데요. 찝고 점점점 콧대 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이쪽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더 예쁘게 컬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초님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초님. 지금 이쪽은 한 상태고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통 찝는 것처럼 찝어주고 그다음에 점점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마스카라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드 글로 컬러 픽싱 마스카라 퍼펙트 픽서. 이건 픽서인데 섬유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더 연장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마스카라 픽서고요. 이거는 컬픽스 마스카라 에뛰드하우스 거. 오늘은 좀 투명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거는 당연히 컬러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섬유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스크류 브러쉬에 덜어가지고 아주 한 올 한 올 발라볼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해볼게요. 투컬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픽싱 젤 라이너 3호 엠버 브라운. 이 아이라인도 요즘에 제가 파우치에 넣어서 제일 자주 쓰는 아이라인이거든요. 이걸로 눈 끝에만. 저는 확실히 블랙 컬러의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려가지고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를 쓰는데요. 요즘에는 귀찮아가지고 눈 끝에만 쓰거든요. 그때도 아마 눈 끝에만 썼을 거예요. 아, 그때 왜 메이크업 하는 걸 안 찍었지? 그리고 어머! 아까 떨어뜨리면서 띠루리루. 그러면은 고동색 섀도우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해서 좀 지금 너무 또렷해 보이는 거를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고 좀 중앙까지 갖고 오고 앞머리에도 남은 섀도우를 조금 발라줄 거예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차례고요. 제가 눈썹 기르고 있는 중이라서 양쪽의 길이가 다른 점 살짝 감안해주시고 요즘에 제일 자주 쓰는 아이브로우는 킬브로우 타투 펜이에요. 이거는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파우치에도 하나 두고 여기에도 하나 두고 이럴 정도로 되게 자주 쓰는 제품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선크림만 바르고 이럴 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딱 이런 정도의 발색이에요. 어느 느낌이냐면 딱 우리가 컴싸 거의 다 쓰거나 사인펜 같은 거 거의 다 쓰거나 그런 약간 붓펜 아이라이너 거의 다 썼을 때 그렇게 번진 듯이 잘 안 나오는 듯한 그런 발색력 있죠. 얘는 그런 발색력을 타고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썼을 때만 좀 선명하게 나오지 몇 번 쓰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맨 처음 톤을 썼을 때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딱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자주 쓰고 있는데 또 여기 위에다가 또 덧바르면은 여기가 막 구멍 난 듯이 다시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눈썹 컬러에 맞는 아이브로우 펜슬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킨푸드의 미네랄 아이브로우 포뮬라 브로우고요. 이걸로 이런 데 빈 부분, 이 눈썹 사이사이 부분 이런 데도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쉐딩, 제일 연한 컬러의 쉐딩을 이렇게 턱 끝에부터 발라줍니다. 그리고 롬앤의 베러덴 치크 1호 텐저린 칩으로 치크를 해줄게요. 일자로 이렇게 그을 거예요. 딱 중앙에다가. 그리고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오키드 로머 컬러를 이 위에다가 덧발라줄 거예요. 이 두 조합은
4월, 5월 이때부터 제일 최고로 제 최애 조합이어가지고 그때도 살짝 보랏빛, 딸기우유빛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립을 발라볼 건데요. 토니모리의 더 쇼킹 립 블러 쇼컷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렌즈랑 립이랑 이 펄이거든요. 이 립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출시 전에 설문조사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조그만 샘플 공병 용기에 담겨져 있을 때부터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약간 페리페라 에어리벨벳 같은 그런 되게 공기처럼 발리는 느낌의 엄청 오래가는 느낌이어서 그 출시된 이후부터 진짜 쭉 이 쇼커 컬러를 써왔는데 그날도 이걸 바르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입이 건조한 거예요. 저 지금도 살짝 각질 올라온 거 보이시죠? 제가 입술이 진짜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어김없이 쉴 새 없이 말하다 보니까 또 각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원래는 이런 색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평소 바르는 것보다 더 진하게 발렸지만 이렇게 발린 거에서 좀 뭐 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연해졌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립밤을 바른 거죠. 그래서 거의 내 입술색과 비슷하게 나온 게 바로 그 영상 속 컬러입니다. 이게 빨리 픽스되거든요. 아비브의 스틱 제형 립밤이거든요. 그때 이걸 막 발랐어요, 몇 번을. 더툴랩의 컨실러 브러쉬에 이렇게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눈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펄이에요, 펄. 이게 대왕 펄이어서 이게 반사되면 이렇게 영롱하게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왕 펄을 중심으로 눈동자 위주로 펄을 붙여주시면 돼요.